안녕하세요. 유해부니까 서울 강남점 길건 원장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전립선이 좀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약 계속 드셔야 됩니다.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못 끊는 거 아니냐, 나는 어차피 한번 먹기 시작하면 못 끊을 거면은 더 이따 먹겠다, 지금 굳이 먹을 필요 없지 않느냐, 나중에 더 나빠지면 그때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 얘기들은 사실 앞뒤가 바뀐 얘기이기는 해요. 약을 내가 하나도 안 먹던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약을 끊었다 먹었더라도 하는 사람이 몸에 또는 전립선에 더 좋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전립선을 내가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못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약을 먹을 만큼 전립선이 나빠져 있는 상태고, 그 나쁜 전립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약을 드셔야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을 받으시고 당신은 꼭 약을 드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라고 진단이 나오게 되시면, 이 전립선 약을 내가 먹어서 방광이나 그런 신장의 기능을 보존하는 게 어떠한 영양제를 내가 먹는 것보다 내 몸에 훨씬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이 약을 내가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사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거부감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약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거부감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부감을 좀 최대한 갖지 않으시고 좀 더 꾸준하게 복용을 하셔서 전립선을 잘 관리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게 이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는 증상이 분명히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이 초기에 있으실 때는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나쁜 날이 있고 적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시는 분들 중에도 전립선 비대증이 초기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전립선 증상이 나빠졌을 때 그때 단기적으로 드시다가 보통 한두 달 정도 드시게 되거든요. 그 정도 드시다가 끊기도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전립선이 더 나빠지면 그때 드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립선에 불편한 게 있으시다고 해서 내가 당장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건 아니시니까 오셔서 확인을 하셔서 내가 다행히 초기여서 조금만 먹다 끊어도 될 만한 상태인지, 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여서 꾸준하게 약을 드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료진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한번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전립선 비대증 약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이 상황별로 복용하는 약이 다를까요? 전립선 비대증 약 종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큰 카테고리로 나눴을 때는 한 3가지 정도의 약이 있습니다. 전립선을 길을 넓혀주는 약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전립선의 크기를 좀 줄여주는 거하고 관련된 약이 있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가 전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전립선이 있으신 분들이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방광이 좀 예민해지게 되는데 방광 예민한 거를 가라앉혀주는 그런 약, 그래서 그게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3가지 말고 자잘하게 쓰는 약 중에 그런 야간뇨가 심하신 분들은 야간의 소변을 안 만들어주게 하는 그런 항이뇨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3가지 약이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항이뇨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건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좀 약의 선호도 좀 다르고 약도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막 드시는 약들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이 전립선 비대증 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가지 약이 있는데요. 이 3가지 약의 사용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 저희가 이런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증상들을 얘기를 할 때 전립선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서 생기는 증상이 위주인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방광이 예민해서 생기는 증상이 주가 된 게 있습니다. 보통 전립선이 소변 나가는 길을 막아서 생기는 증상들 같은 경우는 소변이 약하게 나온다거나 소변이 중간에 이제 끊어진다거나 배에 힘을 줘야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이럴 때는 그 전립선을 좀 넓히는 약을 보통 알파 차단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알파 차단제, 그 전립선을 넓히는 약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알파 차단제도 길을 넓혀서 좋기는 하는데 또 단점이 있어요. 사실 이게 혈압약과 비슷한 약들이다 보니까 전립선 요도만 넓히는 게 아니고 혈관도 살짝 넓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전립선에서 정구라는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광 쪽으로도 좀 더 넓히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 차단제를 복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자잘한 거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좀 생기고 환자분들 불편하시는 게 초반에 좀 약간 어지러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행성 사정이라는 것을 조금씩은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정액이 내가 사정을 했을 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가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수술을 했을 때 생기는 역행성 사정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지만 약을 먹고 생긴 역행성 사정은 약을 끊으면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전립선을 넓히는 약들은 두 가지 정도 부작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약을 쓰실 때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을 좀 하시면서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근본적으로 전립선을 좀 작게 만들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전립선을 좀 작게 해주는 약이 있기는 합니다. 보통 이제 탈모약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약인데요. 이제 그런 약이 실제로는 전립선 크기를 좀 줄입니다. 근데 그 줄이는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고요. 오래 먹어야 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보통 저희가 한 최소 3개월 정도는 먹어야지 좀 주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봐서요. 6개월, 1년 정도는 먹어야지 어느 정도 좀 주는 효과가 되는데 그 전체 전립선 볼륨이라고 봤을 때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의 볼륨이 줄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0-30% 줄으면은 계속 더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더 주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거기서 그 20-30% 정도 준 상태가 유지가 되시는 거거든요. 얘도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기본적으로 전립선이 커지기 때문에 얘도 천천히 커지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이 약이 그렇게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으로 봤을 때는 매우 이상적인 치료일 수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건 좀 아쉽기 때문에 결국은 전립선이 많이 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립선을 좀 잘라내는 사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으시죠.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이 전립선에 대해서 이제 길을 넓혀주는 알파 차단제를 첫 번째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가 대부분의 많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막힌 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막힌 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알파 차단제, 즉 전립선을 넓히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이 결국엔 막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전립선으로 인해서 방광이 예민도 해주고 방광이 잘 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잘 방광이 늘어나게 하는 그런 항콜린제라는 약을 좀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알파 차단제를 먼저 사용을 해서 충분히 길을 넓혀서 증상이 개선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럼 방광이 작아서 생기는 증상이 같이 해결되지 않으신 경우일 때는 항콜린제를 같이 쓰시면은 훨씬 더 좋은 치료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항콜린제가 물론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를 좀 좋게 해주기 때문에 한편으로 되게 좋을 수 있는데요. 항콜린제도 알파 차단제처럼 약간은 단점이 좀 있기는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육의 반응성 또는 그 근육의 그런 과활동성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항콜린제를 사용을 하면은 방광이 짜주는 힘이 살짝은 좀 떨어지게 되십니다. 방광의 힘이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항콜린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소변이 안 나오셔서 이게 급성 요폐 같은 게 생기시는 경우들도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콜린제를 사용을 하실 때는 초반에 내가 충분히 잔류량이 드는 건 아닌지 혹시 요속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는 조심스럽게 좀 보시면서 쓰셔야 되시고요. 내가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증상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아 라고 하실 때는 그 다니던 비뇨기과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시면서 그런 항콜린제와 비슷한 그런 약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약 중에 이제 소팔메토라는 약이 있는데 근데 이 소팔메토보다 비뇨약과를 와서 직접 약을 처방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병원 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나 지금까지 병원 거의 안 다녔어. 지금 처음 오는 거야. 되게 자랑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저도 병원에서 근무하긴 하지만 저도 제 몸이 아파서 다른 병원 가는 거 사실 달갑지는 않습니다. 전립선으로 인해서 불편하신 환자분들도 이제 똑같으신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전립선에 대한 건강 보조식품들이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요새 보면 이제 버스에서도 이제 광고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소팔메토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만든 그런 건강 보조식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병원에 오시는 게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이런 약들을 먹어서 내가 조절하면 어떨까 해서 약을 드시다가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꼭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립선에 대해서 일단 그 증상이 있으시니까 약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립선에 대해서는 그 약은 사실 비대증 약이신데요. 비대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립선에 염증이라든가 암 같은 게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증상을 가지고 내가 비대증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증이라고 하면은 항생제를 드셔야 되고요. 암이라고 하면은 암을 진단을 받으셔서 암 치료를 하셔야 되십니다. 그런데 내가 초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이
그런 염증이나 비대증이나 암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약을 쉽게 사드시다 보면 초기 증상일 때 내가 꼭 치명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전립선 암을 놓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꼭 반드시 병원에 와서 약을 드셔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이 전립선에 대해서 꼭 병원에 가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는 소변이 나가는 길을 전립선이 막아서 소변이 약해지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변이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욱더 내가 소변을 잘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방광이 세게 짜주면서 방광이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소변이라고 하는 게 내 몸에 노폐물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노폐물이 잘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이 노폐물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거는 방광의 기능도 나빠지는 걸 방지하고 신장의 기능도 나빠지는 걸 방지하는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내가 이 신장이라든가 방광 기능이 나빠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절한 검사를 하셔서 현재의 기능이 내가 정말 단순한 건강 보조식품만으로 먹어도 그런 기능이 나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또는 그런 보조식품 말고 조금 더 제대로 된 그런 전문의약품들의 약을 좀 먹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좀 봐야지만 그런 신장이라든가 방광 기능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십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서 약을 드시고 여기서도 정말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런 이제 소메토라든가 이런 약들을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또 요새는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 소팔메토가 병원에서 보험 처방이 가능한 약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걸 보험으로 사게 되시면 훨씬 더 가격이 좀 저렴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길거리에 가시다가 이제 그런 전립선 보조식품들에 대해서, 또는 이제 뭐 홈쇼핑 같은 데 보시다가 나 이거 먹어야지,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광고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내 상황이 정말 이걸 먹어도 되는지, 또는 이 약이 나에게 먹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약인지, 또는 내가 이 약을 먹게 되면 이거 약을 좀 더 싸게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니까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같이 원장님하고 상의하시면서 한번 그 약을, 어떤 약을 드실지 한번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